장제원입니다. 네. 대체 장제원 전 의원 얘기가 왜 나왔느냐?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이죠. 어제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타살 혐의점은 없다. 현재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장제원 씨 그동안 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죠. 이 2015년 대학 부총장 시절에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였었는데 이 관련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장제원 씨에 대해 이 고소인이 추행 시도 동영상과 국과수 감정서를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장제원 전 의원도 지난 28일 직접 소환 조사를 받은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소환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어요. 장제원 전 의원의 입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다 거짓이다.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좀 고소를 제기하는데 이건 뭔가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장제원 전 의원의 이 얘기였었는데 어젯밤 11시 40분에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최건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 지금 현재 이 경찰이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수사 진행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사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뭐 진실은 사실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네. 예. 사실 이게 이 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진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사실 이 타살 혐의점은 없다라고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네. 장 변호사님 유서가 발견될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유서가 발견됐다라고는 나오고 있지만 사망의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추정하기가 좀 이른 것 같고 네. 다만 최근에 지난달 28일에 장제원 전 의원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 전에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먼저 고소인의 어떤 피해 사실을 정리한 이후에 이 피해자를 불러서 이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좀 통상적인 예의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최근까지 조사가 이뤄졌었고 이 과정 중에서 장제원 전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사실상 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시점 2015년 11월로부터 한 9년여가 경과했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체된 채 고소한 부분과 관련해선 이른바 이건 본인이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 쓰신 이제 단어기도 한데 이제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배경과 관련해서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 성격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동영상을 좀 공개하고 왜냐하면 현장의 동영상이건 성범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직후에 이제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네. 동영상 등으로 이제 좀 논박을 바로 주고받았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유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 변호사님, 예. 이 유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 사실 유서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제원 의원님이 그러니까 고 장제원 의원님이 그동안 그 밝힌 입장에 따르면 본인이 좀 억울하다는 점을 사실 억울하고 뭐 그리고 본인에 대한 해명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분이랑 또 개인적인 관계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뭐 본인의 소회라던가 뭐 이런 게 담겨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가해자, 네. 피해자 말고는 정확한 진실을 알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6개월, 뭐 9년 7개월 네. 정도 있다가 이 공론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 방어하는 데도 고충이 많았을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생전에 장제원 전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했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무래도 유서에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일단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실은 결국 이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밝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사실 장제원 전 의원은 왜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라고 했었는데 이 고소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장제원 권력에 무서워서 10년을 참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용기를 좀 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에 장제원 전 의원 쪽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입장을 정리 중이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새벽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오전 10시에 고소인이 기자회견을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소까지 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좀 갖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사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장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이 기자회견이 예정대로 과연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취소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기자회견이란 것을 연 사실 이유 중에 하나는 장제원 전 의원이 사실상 이 여러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대리인으로서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가장 좀 크게 다투고자 했던 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는 그 시점과 관련해서 이 대리인 측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됐는지 우리 함께 고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고소와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주 통상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돼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이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해당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찾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가해자 측의 어떤 사회적 지위, 네.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해서 이제 고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제 대리인들이 이미 이제 공지를 한 부분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 고소를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이 고소 사실 자체를 뭐 폄훼하거나 그런 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주장을 내놓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이 어떻게 보면 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변수로서 장제원 의원이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진행을 할 동의인이 피해자 측으로도 다소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이 기자회견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 기자회견이 과연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